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요로결석, 여러분 걱정되시죠? 저와 함께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이중호입니다. 요로결석의 증상, 요새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시고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죠. 요로결석은 극심한 통증입니다. 특히 의학계 3대 통증 안에 요로결석이 들어있습니다. 산통, 요로결석, 급성지주염. 다들 거의 지옥을 맛보다고 하는데 보통 옆구리 통증이 제일 큰 흔한 증상이시고 요로결석 위치에 따라서 하복부 통증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적 혈뇨, 어떤 분들은 위장장애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 요로결석이 내려오는 요관과 그다음에 위장 간의 관계가 밀접하여서 몸에서는 요관결석을 마치 위장장애로 느끼고 토하거나 그다음에 오심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로결석의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탈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통계상으로 봤을 때 특히 7, 8, 9월 달에 요로결석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구 온난화 이후로 현재 요로결석 발생률이 매년 약 1%씩 오른다는 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땀을 많이 흘리거나 수분 섭취가 적으면 결석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다른 것으로는 고염식, 짜게 먹는 분들이 요로결석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로결석의 진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엑스레이, 그 다음에 초음파, CT, 간혹 신우조영실을 해가지고 주사를 맞고 여러 차례 엑스레이 찍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는 CT가 가장 정확하고 CT도 조영제를 사용하는 CT가 있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CT가 있지만 현재에는 조영제 사용하지 않는 CT를 많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요로결석의 치료 방법은 결석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돌 크기가 4mm 이하인 경우에는 자연 배출을 유도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물을 수분 섭취를 많이 시키고 짜게 먹지 않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더해가지고 약물을 이용하여 더 잘 빠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만약 돌 크기가 4mm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뭔가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시술로는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환자들이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을 하고 헷갈리시는데 이거는 레이저가 아니고 강한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몸속에 있는 돌을 깨서 자연 배출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외래나 동네 병원에서 간단하게 금방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게 한 번에 깨질 확률을 저희가 70% 정도밖에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안 깨질 수도 있고 여러 차례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내려오는 동안 통증을 또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방법은 현재 수술적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광경 내시경을 이용해가지고 돌을 레이저로 분쇄해서 직접 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한 번에 여러 가지 돌을 깨서 꺼낼 수 있고 크기가 큰 돌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신장이든 요관이든 어디든 한 번에 크게 95% 이상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수술을 하려고 하면 마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원 기간이 필요하고 수술 전 검사 등 복잡한 절차가 좀 따를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수술하고 그 다음날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간단한 수술에 속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옆구리에 절개를 해가지고 신장까지 기계를 직접 넣어가지고 돌을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장에 있는 결석을 그 수술밖에 제거를 못했지만 요새는 신장에 아주 큰 결석을 제거할 때 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제거하는 수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주 큰 결석이나 아니면 저희가 해부학적으로 내시경으로 접근하기 힘든 경우 이럴 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거는 이제 아주 상급 종합병원에 그러니까 특히 대학병원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여러 치료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체외 충격파 세석술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30분에서 1시간이면 끝나고 특별한 조치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네에 있는 비뇨기과에서도 다 시행이 가능하고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도 시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상으로 봤을 때 저희 나라 결석 치료 방법 중 80%가 체외 충격파 세석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체중격파 세척술을 하시는 환자 중에서 항응고제, 저희가 얘기하는 피를 묽게 하는 아스피린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금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로결석을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통증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로결석이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첫 번째로는 신장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요관을 통해서 방광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요로결석이 막으면서 오줌이 안 내려가고 그 오줌이 고이면서 콩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을 저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결석이 막아서 위에 오줌이 고이는데 고인물은 썩는 것처럼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우신염, 콩팥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폐혈증으로 잘 가기 때문에 향후 생명이 위급할 수 있는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40, 50대 남성분들이 훨씬 많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결석이 걸릴 확률이 높고요. 또 고염식, 짜게 먹는 분들이 많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석의 약 60-70%가 수산화 칼슘석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산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잘 걸리는데요. 수산이 많은 음식으로 대표적인 게 시금치, 견과류, 초콜릿, 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생기는 결석은 한 20% 정도가 요산석이라 해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이 결석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통풍에 관련된 음식을 조절하듯이 요로결석, 특히 요산석 있으신 분들은 통풍에 관련된 음식을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로결석 예방은 아무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탈수입니다. 그래서 1.5에서 2리터 정도 되는 물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 차례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연산이 많은, 저희가 구연산이 하면 좀 아득하게 느끼지만 구연산인 게 이렇게 새콤한 많은 과일들을 얘기합니다. 오렌지, 레몬, 사과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물질인데 이게 몸을 통해서 흡수돼 가지고 오줌을 알칼리화 시킵니다. 그 알칼리화 시키면서 돌을 발생률을 많이 떨어뜨린다고 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신다면 그런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새콤한 맛이 나는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환자분들 오시면, 특히 남자분들 오시면 제가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맥주는 절대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서 결석이 있으면 맥주 먹고 줄넘기 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맥주 같은 알코올은 요관을 붓게 해가지고 결석이 자연 배출되는 것을 많이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맥주 자체가 요산석을 잘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결석 발생률을 높이는 아주 큰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맥주를 마시자 결석은 이거를 먹어야 된다 하는데 절대 그게 따르지 마시고 순수한 물이나 아니면 이온 음료를 드시는 게 결석을 제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로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신장 기능 저하, 그다음에 염증 악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매년 30만 명이 걸리는 아주 흔한 질환이고요. 요로결석은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않으면 큰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결석에 한 번이라도 걸린 분들은 요로결석은 재발률이 50%가 넘습니다.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 많이 드시고요. 덜 짜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유념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비뇨기과 전문의 이중호였습니다.